실린더 응용편 세 번째 휠 스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원기둥이죠. 기본적으로 원기둥인데 이제 뎁스가 좀 짧고 해서 평면에 가까운 뭐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휠을 잘 그리려고 하면 프리핸드 스케치의 능력 중에서 타원의 형상을 얼마만큼 잘 그리느냐에 따라서 이 휠 스케치의 퀄리티도 차이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곡선을 이제 손으로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휠 스케치를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휠은 기본적으로 뭐 3스포크, 5스포크, 뭐 8스포크 많은데 뭐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이번 시간에 실린더 응용편으로 타원을 얼마만큼 잘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전문적인 것보다는 형상을 얼마만큼 잘 그리느냐, 잘 그릴 수 있느냐 그런 팁 정도 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동영상을 접하시면 그게 가장 무난하게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휠을 그릴 때에는 보통 뭐 45도, 뭐 72도 뭐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동차에서 핸들링을 할 때 제일 많이 보여지는 그런 각도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연습을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서 부분 앞서 봤던 동영상과 같이 이제 그리는 방향이나 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이제 휠을 그릴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리려고 하는 박스를 하나 그리시고요. 그리고 이제 휠에서는 자,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 눈에 더 가까운 쪽은 먼 것보다 1.5배 정도 길게 열십자선을 그려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세로는 동일합니다.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원근감 있는 그림을 그리시려면 자, 박스를 그려주고요. 자, 항상 이 120도 되는 부분이 사람 시야에서 제일 가깝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자, 요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눈에 있는 박스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가 제일 머니까 제일 작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박스를 그려 주시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휠을 그릴 때는 이런 박스를 그려서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박스를 안 그리 이제 많이 연습을 하시면 뭐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서 하고 자, 이 기본적으로 휠의 형상은 여기 이제 섹션으로 보면 타이어가 이렇게 물려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렇게 돼 있겠죠. 진짜 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는 지금 이 타워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그럼 이 안에 있는 우리가 흔히 볼트 죄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길이가 안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자, 내가 보는 방향이 이 방향이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열십자를 그어 주시고요. 동일하게. 그리고 여기서 타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그러면 이 바깥 타원과 안쪽 타원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중심선에서 자, 이렇게 말려 들어오는 그렇죠. 이렇게 말려 들어오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런 휠의 형상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말하는 이제 72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45도는 실제 원이 이렇게 동그랗다고 치면 45도는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그리고 72도는 이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근데 휠을 그릴 때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이런 휠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 1번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는 이제 0도 휠입니다. 0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건 이 0도라는 거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0도. 지금 여기가 45도. 그다음에 72도 휠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면 0도 휠은 자, 정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사이드를 그릴 때 원입니다. 지금 제일 동그랗겠죠? 자, 그러면 45도 휠은 말 그대로 이런 쿼터뷰를 그릴 때 그리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쿼터뷰도 지금 이거 우리가 이걸 이제 4분의 1 쿼터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통 사이드 4분의 1 쿼터, 2분의 1 쿼터, 2분의 1 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리는 이제 72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릴 때 필요한 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휠을 물론 이제 자동차가 아닌 일반 이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뭐 이 타원을 하는데 휠이 필요하냐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선연습이라는 걸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스케치는 선연습이거든요. 선연습을 할 때 항상 직선을 얼마만큼 잘 그리느냐 요거와 그다음에 원을 얼마만큼 잘 그리느냐 그리고 이 원이 얼마만큼 납작하게 그려지느냐 이건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스케치를 한다고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직선과 곡선인데 그 중에 곡선이 가장 완벽한 곡선은 원이거든요. 타원, 원, 뭐 이런 게 완벽한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곡선을 얼마만큼 잘 그릴 수 있느냐를 연습을 한다고 치면 이 원을 얼마만큼 잘 그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을 연습하거나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원만 계속 그리는 거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겸 해서
휠 그리는 법을 한다고 하면 가장 무난하게 처음 이제 이 스케치를 배워가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유용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를 하는 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치를 할 땐 되도록이면 종이를 움직이지 마시고요. 최대한 손의 스냅을 이용해서 하고, 특히 이제 특히 원을 그릴 때는 이 손목이나 팔꿈치가 테이블에 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려고 하는, 여기는 박스는 그리지 않지만 이제 습관이 되면 이 박스가 없이도 방향성만 갖고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외부 아웃사이드 림과 인너 허브 쪽 라인을 타원을 두 개를 그린 다음에 스포크를 그려주게 됩니다. 지금 그리는 건 이제 6 스포크를 그리고 있고요. 지금 앞서 봤던 동영상에서 이제 볼펜 스케치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색연필 스케치입니다. 약간 틀린 점이 있다고 하면 볼펜은 일정한 두께를 계속 유지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다면 두께 조절이 힘들어요. 근데 이 색연필은 굉장히 두께 조절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 면을 메꾸는 그 분위기감이나 그런 게 굉장히 좋고요. 대신 색연필은 쓰면 쓸수록 일정 간격 굵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라고 해도 뭐 오래된 연기는 아니지만 색연필 스케치를 할 때는 색연필을 조금씩 돌려가면서 쓰는 그런 팁이 있어요. 그건 지금 여기 동영상에 보여주기는 어렵고 오프라인 강의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색연필 스케치도 마찬가지로 볼펜과 동일하게 희미한 라인으로 내가 알 수 있는 부분, 범위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데 하고 어느 정도 잡혔다 치면 볼펜하고는 틀리게 최소한의 선, 원터치로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색연필을 성향 자체가 무르고 굵기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힘을 주는 강약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되도록이면 원터치로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볼펜 스케치는 여러 번 터치를 줘서 맛을 내는 거고요. 색연필 스케치는 원터치, 최소한의 터치를만 가지고 그리고 강약의 밸런스를 가지고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는 부분의 휠 스포크의 라인은 진하고 멀리 있는 부분의 휠 스포크는 희미하게 대신에 선이 겹치거나 시작하는 부분만 약간 강한 정도로 엔진을 끊어주듯이 강약 밸런스를 잘 조절해서 화면에서는 저도 이렇게 종이를 돌려가면서 하긴 하는데 되도록이면 종이를 돌리지 않고 하시는 게 연습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왜냐면 손을 그만큼 자기가 쓰지 않는 범위까지 쓰게 함으로 해서 스케치 능력이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사진을 이렇게 써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형상 와우터링이 잡혀서 스포크가 꺾어져 나가는 면에 볼펜에서 해칭선 쓰듯이 면을 해주는 거예요. 색연필에서 해칭선은 되도록이면 선이 보이지 않고 매끄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듯이 그리는 게 가장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게 가장 스케치 뭐 퀄리티가 좋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걸 연습을 해놔야지 추후에 여러분들이 진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스킬을 익히는 그런 연습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양식으로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가장 여기 좋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느 그림을 그려야 한다가 아니라 어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지금 그리는 거는 72도 정도에 가까운 45도일 수도 있고 45도였는데 다른 일반적인 제품 직선이 많다고 하면 휠은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직선 연습하는 최적의 부분이라고 아우터림이 어느 정도 홀보보다는 대부분 이제 빛이 들어가지 않는 구멍에 가까운 그게 아웃라인 왼쪽 면을 마지막으로 삼각형 부분을 시작에 맺고 강약수를 이루기 때문에 진하거나 연하게 한 손에서 담기지만 끝펜 같은 경우는 강약수들이 굉장히 터치의 기초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끝펜, 색연필, 플러스펜이라고 단계별로 연습을 해서 테크닉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컬러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까이에 있는 세 개의 펜질하고 뒤에 있는 펜질하고 써서 모여있는 부분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진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일수록 연하게 밸런스를 잡아서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엣지 부분에 연하게 한 선씩을 갖다 붙이는 거는 면이 엣지라고 해서 진짜 칼날처럼 90도로 꺾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정한 알이 먹어져 있기 때문에 라운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진한 선 옆에 가느다라고 약한 선을 하나씩 붙여서 면에 볼륨감을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공식적인 뭐 그림처럼 그리는 그런 테크닉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메인선과 엣지선이 붙는 면에 약하고 희미하면서 가느다란 라인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디자인이 갖는 볼륨감을 표현하는 하나의 또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격이 넓냐
좁냐, 진하냐, 가느냐에 따라서 요구하는 디자인의 표현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서 자기만의 그런 스케치 스타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이 보이는 쪽에서 안쪽으로 말아져서 넘어가는 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면이 되겠죠. 그런 면들은 붉은 라인으로 하나로 펼쳐지듯이 라인을 정리해서 입체감을 좀 부여하십니다. 각도에 따라서 똑같이 뚫려있는 볼통 홀이 복합금 모양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런 부분 조심히 잘 생각하시고요. 색연필을 했을 때 이제 좀 깊이감이 좀 약하다 싶으면 이런 잉크펜을 이용해서 블랙 부분을 강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뒷부분은 전부 다 쓰지 않고 모서리 부분에 보여지는 하단 부분 살짝 표현을 함으로써 좀 더 깊이감을 단계적으로 낼 수 있는 요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72도 휠을 그리기 위한 작업입니다. 윗부분은 마찬가지로 빛이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희미하고 아래는 그림자지겠죠. 그래서 강하고 붉은 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아주 진하게 스친선도 라인이 보이는 것보다는 그라데이션이 된다는 느낌으로 스포크에서 깊이 있는 부분은 진하고 점점 올라오면서 힘을 빼면서 그래서 이제 뭐 하시는 분들 중에 연필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층선이 좀 잘 안 되면 그려놓고 티슈나 폼을 이용해서 문질러서 그라데이션을 표현하는
휠을 그릴 때는 되도록이면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에 좀 더 치우쳐서 더 강조를 해주고요. 나머지 스포크는 뭐 5 스포크든 A 스포크든 뭐 스포크는 다 똑같은데 그게 이제 5개로 돌아가느냐 8개로 돌아가느냐 3개로 돌아가느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거를 최대한 강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생략을 함으로 해서 그림에 숨을 쉰다고 하는데 답답하지 않고 보는 사람이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지금 하는 필름 방향 사실 중에서 화살표나 익스텐션에서 회전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 스포크를 그릴 때 중심선 감도 지금은 이제 영도 휠을 그리는데 전체를 그리는 거는 아니고 휠의 중심에 있는 허브 캡에 있는 로고 부분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지금 5 스포크의 중심선 휠을 고정할 때 주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윗부분은 그림자가 있으니까 생각해주고요. 아랫부분은 붓을 받으니까 이걸 더 많이 넣습니다. 허브 쪽 중심에 볼트의 중심에 사이즈 PC 감각이라고 스케치가
비율로 쓴다든지 아니면 가로 비율로 쓴다든지 하면 비례감을 더서 글씨 자체도 마치 스케치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요소를 중요한 스케치의 손으로 문질러 그라데이션을 그라데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옆으로 최대한 깎아진 심에 면으로서 그라데이션 이렇게 해서 휠의 각도별로 휠의 형상을 보여주고 이 휠은 이제 뭐 어느 제품이든 사용되는 환경을 또 이제 스케치에서 보여줌으로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데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휠이기 때문에 도로에서의 사용을 지금 그리는 부분은 인도의 경계선 지면을 보여주고 마그네성을 보여준 다음에 휠이 어느 부분까지 닿는지를 보여주고 섹션으로 중심선을 잡고요. 끝단에 그림 라인 섹션을 지금 부분은 이제 타이어 부분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타이어가 저렇게 깔려 있으면 펑크난 거겠지만 스타일링적인 부분에서 이제 타이어를 하는 게 아니고 휠을 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휠 인너 면입니다. 원래 이 휠은 법규 중에 휠 림이 인드 경계석에 먼저 닿는 것보다는 타이어가 먼저 닿게 돼 있는 법규가 있습니다. 상품성 관련된 거. 이렇게 해서 자동차 휠 스케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실린더를 가지고 박스를 기준으로 그리는 컵, 그 다음에 마우스, 그 다음에 휠까지 3개의 스케치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번 주는 이 동영상을 보시고 머그컵, 그 다음에 마우스, 지금 휠을 했는데 고르실 고민이 없게 하시려면 이 동영상을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가지 제품을 각 3장씩 한번 일주일 동안 그려 보시고요.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그럼 원기둥에 가까운 쉐입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한번 자유롭게 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 10장 정도를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이 동영상에 나와 있는 박스를 이용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똑같이 원기둥 이후에 이제 또 응용되는 사각기둥, 이제 정확하게 이제 사각기둥 형태의 이제 쉐입을 갖고 있는 제품을 선정을 해서 뭐 많이 있겠죠. 핸드폰이라든지 타블렛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전자기기 관련된 스케치하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다시 다음 주 수업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시고 원격 수업에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